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 공기업 불펜노트 대한적십자사 편을 알아볼 텐데요.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 평균 연봉이 5,961만 원이네요. 다만 신입사원 초봉이 그렇다고 아주 낮은 건 아니라서 3,063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소명이식이라든가 구호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좀 채용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건요,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3,671명이 현재 현원인데요, 여성의 비율이 60% 정도예요. 2,150명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2017년에 있었던 채용을 보면 총 267명 선발해서요, 여성이 206명이에요.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여성이라서 최근 채용의 어떤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렇게 여성을 많이 뽑는 곳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비수도권 인재가 보통 공기업은 30%가 쿼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64%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업 약자라고 그러죠. 지방, 인문계, 여성 이런 경우가 지금 가장 강세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채용입니다.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까지 해서 직무 적성 검사와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2016년 12월 정도에 이제 NCS로 바꾸겠다라는 공고가 올라 있는 채 그 다음에 NCS로 바뀌었다라든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직무기술서가 있었다 뿐이지 그렇게 NCS스러운 건 없거든요. 학력이라든가 연령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NCS 채용의 기조는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영어죠, 영어. 실제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는 간증들이죠. 이 간증들에 보면은 900점은 돼야 된다, 950대도 될까 말까다 이런 얘기들이 넘치는데요. 잡코리아의 합격자 공개 스펙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가서 봤더니요, 대한적십자사 합격자 평균 토익 점수는 약 821점. 이런 평균에서 지금 거의 50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점수인데요. 다른 경우 대외활동이라든가 자격증 개수라든가 학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여기는 토익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이른바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채용이다. 자기소개서를 보면 크게 5가지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5가지 항목 중에 100자에서 500자. 말하자면 100자씩 쓰면요, 5가지 항목이니까 500자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한 항목에 2000자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자소서보다는 아주 적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소서가 그렇게 큰 의미가 많지는 않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이거는 지원 동기예요.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또 이게 직무에 대한 동기가 되겠죠. 그 직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대한적십자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포부와 연결시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4번 문항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과 좀 분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지원 직무에 대해서 이런 직무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직무를 내가 이렇게 하고자 이런 준비를 했었다 라는 식으로 좀 한정돼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대학생들은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같이 하지 않습니다. 공모전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좀 크게 봐도 조별 모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학생들의 어떤 경험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경험이 있다, 어느 대회 나갔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갈등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런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협업이 가능한 친구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나는 협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들을 에피소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진짜 어려웠던 과제 쓰니까 약간 눈물 범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감성적인 그런 항목이 절대 아니라요, 아주 이성적인 항목인데요. 정말 가장 힘들었던 과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적 해결 프로세스가 잘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대안을 설정해서 실제 실천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과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대한적십자사니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구호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도주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포부와 생각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에서의 가장 큰 포부,
포부가 있고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주의나 이런 거와 연결된 그런 포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적십자사에 가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런 과정으로서의 적십자사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그런 포부, 그런 비전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라든가 이런 구호 활동, 이런 것들에 좀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단체 유지의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직원들보다도 물론 사기업이나 공기업 전부 다 이런 걸 요구하지만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좀 강한 직업 윤리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한적십자사가 실제로 그 박근혜 정권 때는 굉장히 그 흔히 얘기하는 박근혜파의 사람이 이제 총재로 계셨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걸 좀 더 강하게 어필할 것 같으니까요. 직업 윤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